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26일 오늘 저희 가치투자의 파워 시황 월요일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말쯤 가면은 항상 왜 저희는 뭔가 생각할 걸 많이 만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편안한 주말 잊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이제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초에는 저희가 또 휴일이 아니죠. 선거일 대선이 있고, 대선은 휴일이 아닙니다. 예, 선거를 해야 되는 날이고, 거기다가 또 6월 6일 현충일 이렇게 연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다가오는 연휴가 그렇게 또 시장에는 좀 걱정은 또 살짝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왜냐면 트럼프 선생님께서 또 바뀌기 시작하니까 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좀 주식 올랐다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다라는 쪽으로 예상을 하면서 뭔가 톤이 바뀌어집니다. 항상 고맘때쯤 되다 보니까 나오는 또 어김없이 나오는 이제 그분의 목소리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일단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은 강하게 19,200선 못 갔고 그럼 여기서 한 요렇게 이 정도에서 이제 고민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갭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쯤까지 해서 갭을 확인하고 들어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래도 힘내서 반전할 거냐 그럼 힘내서 반전할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겠냐 아직은 그렇죠. 예, 관세 가지고 일단 약간 완화된 목소리로 나왔을 때가 요만큼. 근데 관세 가지고 다시 우려된 목소리가 트럼프 입장 쪽에서 나오게 되면 이건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지금 돌릴 만한 강한 모멘텀이 없다. 이게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제 그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어떻게든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19,200 그래서 지난번 고점까지 해서 강하게 돌파하겠다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미국 시장입니다. 네, 아직 그러기보다는 나올 수 있는 노이즈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약간 방어적인 관점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미국과 한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도 단기적으로 지금 약간 이격도도 좀 많이 올라온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위쪽으로 지금 보면 이제 추세 저항들이 단기 저항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 2620 이쪽을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할 수 있는 한국만의 모멘텀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있긴 있습니다. 뭐 선거 끝나고 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면서 거기다가 또 가장 중요한 거 원화가 강세로 갑니다. 원화뿐만 아니라 다른 통화들이 다 강세로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탈미국 이런 쪽으로 나오는 기조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가장 절실한 시점이죠.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2620 돌파하면서 미국은 좀 정체돼도 한국은 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뭐 이런 약간 신흥국 쪽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은 미국보다는 이제 중국 중심으로나 뭐 어떤 다른 변화 쪽으로 뭔가 기대감이 차오르는 모습들이 나와야 미국 중심의 선진국 아니고 신흥국 이런 쪽으로 카드가 갈 텐데 이거 계속 모멘텀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미국과 똑같이 이제 추세적인 모습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같이 연동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미국의 하락보다는 그래도 한국의 약세는 조금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지수의 흐름들이고 근데 지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수보다는 지금 섹터가 더 강한 시장이죠. 지수와 관련된 쪽들 만약에 여기서 2620 그리고 위쪽으로 팍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뭐 반도체 쉬면 안 되고요. 2차전지 쉬면 안 되고 뭐 바이오 이런 쪽들 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수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섹터니까요. 근데 이게 쉬어버리게 되면 이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다 뭐 자동차까지 그러니까 이제 딱 관세 관련된 쪽이죠. 이번에 또 관세 관련된 쪽에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쪽에서 또 모멘텀이 없다. 그러면 그 나머지 쪽들 가지고 움직이겠죠. 그러면 시장의 직접적인 관련은 시가총액 쪽에서 없는데 그 외에 나머지 뭐 이제 지금 조선, 방산, 엔터, 화장품 이런 쪽들이죠. 그리고 내수 쪽, 이 내수는 써놔야죠. 내수 관련된 쪽들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안 가게 되면 여기서 이거 왜 이렇게 안 가? 저기 주식 많은데 이렇게 볼 시점이 아니라 아쉽지만 계속 물고기가 많은데 그리고 또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데서 낚시질을 하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게 일단 시장의 또 하나의 탈출구 아니면은 하나의 주도적인 모습들 이쪽으로 가는 게 일단은 여전히 맞다라는 쪽으로 보고 시장의 큰 그림은 그렇게 그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미국 내용들 한번 잠깐 더 체크를 해볼까요? 미국 내용들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시장은 뭐 좀 그렇죠. 변동성은 다시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나마 장중에 좀 낙폭 컸던 걸 돌린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애플도 낙폭 커졌다가 좀 돌아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EU가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트럼프 이제 일어났습니다. 기상하고 확 날리는 내용들 가지고 이거 적극적이지 않다, 마음에 안 든다 라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나마 다른 국가 가장 먼저 인도가 관세 협상을 그 다음으로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해봐야 하는 거니까 그런 쪽이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또 베센트는 바로 말을 좀 바꿔 주십니다. 협상 전략이라는 발언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다, 이제 권고안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 나오는 단어, 이건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SLR. 네, 이게 은행의 자산 대비 자본 비율,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위험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되면 은행의 국채 매입이 확대가 될 수 있다. 금리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마구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SLR 관련된 쪽도 아마 여름에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정부의 의도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면 은행들이 그러면 그만큼 국채를 매입을 확대를 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 이건 이제 은행의 판단이겠죠. 네, 일단은 규제는 완화시키겠다. 그러면은 금리는 따로 들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딱 미국 시장에서 지금 주식 시장은 그래도 약간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금리는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듭니다. 계속 올라와요. 게다가 또 이번에 IRA 수정 법안과 함께 감세 법안 관련된 쪽들을 얘기를 했더니, 재정은 더 감세와 함께 재정 폭은 생각보다 더 마이너스 폭은 더 커지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금리가 또 팡 튀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거를 잡겠다라는 쪽에서 금리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냐, 약간 좀 과거처럼 좀 무시무시한 언어들, 무시무시보다 약간 좀 완화된 제스처가 아니라 좀 걱정이나 우려와 불안감을 만들어가는 제스처를 한번 또 할 때가 됐다라는 쪽에 대해서 약간 같이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는 금리 좀 신경 쓴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렇게 높은 금리 이거 나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뷰라기보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을 리딩하는 입장 쪽에서 위험 자산은 좀 됐고 좀 단기 랠리 됐으니까, 그래서 금리를 안정을 시켜야 그다음 나머지, 금리는 즉각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위험 자산만 계속 갔는데 금리도 계속 쭉 따라 올라간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이번 주에도 발표될 주택가격 지수나 또 이제 5월 초에 가게 되면 나올 수 있는 5월이 아니라 6월 초죠. 네,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 쪽에서 금리 불안으로 약간 좀 부담스러운 지표들, 이거 실질적으로 어떤 그 개인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미국 시민들한테 압박이 가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적어도 그렇게 되면은 불만들이 요인이 커질 것이라는 것들, 특히 연준은 말을 안 들어요. 네, 말을 한다고 듣는 게 연준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나온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약간 좀 압박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일단 그렇게 빠르게 하락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압박하는 요인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요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다음은 뭘 노리냐? 금리입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금리를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시장에서 긍정적인 멘트보다는 관세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관세 채찍질하는 얘기들이나 그런 것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하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약간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약간 좀 둔화된, 약간 좀 묵직한 이런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게 그래도 이번 주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무역협상 결과가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서 만족해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상 지금 시장은 약간 좀 강하게, 그리고 또 움직임이 나오기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원자력 관련된 행정명령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원자력 관련주들 폭등을 했죠. 오클로, 그리고 SMR, 뉴스케일 파워 이런 쪽들 강하게 움직였고, 그런 쪽이고, 또 애플은 25% 관세, 니네 자꾸 미국에서 생산 안 하면 재미없어 라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삼성전자도 부과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도 악재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도 반도체가 좀 위축돼 있을 때, 반도체에서 성과 막 못 나오는데 그래도 갤럭시를 가지고 어떤 모바일 쪽에서 좀 성과를 내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것까지도 약간 위축된다,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가 좀 흔들리게 되면 지수도 약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보고, 그거를 벗어나서 그거를 이겨내는 다른 섹터,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엔비디아도 일단 종목을 보게 되면은 좀 부진합니다. 생각보다 지금 관세기 나오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좀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근데 주말 사이에 나왔던 얘기들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H0이죠. 이거보다는 다운그레이드 돼서 나올 수 있는 칩을 개발을 했고, 이걸 그러니까 이름을 좀 바꿨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중국 입장 쪽에서는 성능은 낮추고 비용도 낮추는 쪽으로, 그리고 코어스 패키징 없습니다. 그리고 또 HBM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이러면은 조금 걱정이죠. HBM 관련된 쪽들 약간 좀 부정적인 관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걸 대신 GDDR 쪽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7? 뭐 이쪽이겠죠. 제일 최신이니까. 이쪽 최신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GDDR이 들어간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유리하고, 삼성전자에는 악재와 호재가 같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이런 쪽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펼치는데, 이번 주 일단 실적 발표가 들어옵니다. 실적 발표 때 발표하고 어떤 식으로 또 중국을 더 끌어갈 것이냐, 아니면 또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망에 대해서, 그래도 AI 시대인데 우리의 실적은 이런 쪽으로 강화된 모습들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테슬라는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하원의 감세안 관련돼서 가솔린 차량은 연료세를 통해서 고속도로 유지 보수 등에 기여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가솔린 차량이 많기 때문에 도로 인프라에 대한 세금이 부담이 적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수수료 부과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전기차도 수수료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세금을 새로 매기는 거죠. 조금 좀 더 이거 좀 뭔가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테슬라에도 부정적인 입장. 내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많이 늘어나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재정이 좀 그런데, 그러면 범칙금, 벌금, 그 도로에서 교통경찰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만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주의 주고 넘어갈 것도 바로 벌금대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오토바이에 화이바 그 화이바라고 그러죠. 예, 안전모 이거 안 쓰게 되면 또 바로 벌금 부과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점점 재정이 좀 그렇다 그러면 또 이런 거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겠죠. 그게 지금 미국의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애플은 가장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애플이 위축되고 있는데, 애플이 어떤 쪽으로 얘기가 나가서 또 결론을 내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 쪽 봐야 될 것 같고, 어제는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BWX 테크 뭐 이런 쪽으로 거의 뉴클리어 에너지 쪽들이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 이런 회사도 처음 봤어. 지나가다 본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도 와 있구나라는 쪽에서 이쪽이 다 강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또 섹터가 강하다 보니까 나머지 쪽들 양자 컴퓨팅은 좀 약한 모습들이죠. 예, 그런 쪽이고, 거기다가 팔런티어 뭐 이런 것들도 좀 그런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조금 다른 모습들, 이거 가지고 소프트웨어 쪽들도 바뀌어 있다. 인투이티 강하고 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관세기가 딱 나온다. 애플과 비슷하게 위축받는 쪽들이 나오죠. 그러면 관세 때문에 걱정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유통사들, 유통주들을 조금 좀 주춤했고, 아마존도 나도 걱정되고 그런 쪽에서, 게다가 또 뭐 데커스 아웃도어 이건 한참 또 말이 많았었죠. 호카 이런 브랜드와 함께 또 말이 많았던 이런 브랜드들도 소비가 흔들릴 것이다. 나이키 또 흔들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지금 소비 쪽에 대한 관심들도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는 현실들이고요. 중국에서 그러면 중국 쪽에서의 관세가 계속 잘 이행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변화가 나오고 있다. 이쪽들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분위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뭔가 진행되는 것보다 약간 쿨다운, 아니면 좀 매물 소화,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관세 잘 될까 이런 것들로 바라보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이번 주 또 봐야 될 거, 월요일 날은 항상 챙겨보는 게 주간 주요 일정이죠. 5월 말로 들어갑니다. 벌써 시간은 2025년 반이 지나갈락 말락하고 있어요. 이런 쪽에서 좀 속상하지만 벌써 이게 시간이 빠르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 계좌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나 너무 그렇게 부진하게 볼 필요도 없고요. 다시 잘 하면 되죠. 화이팅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미장은 휴장입니다. 미모리얼 데이. 이진호 소장님께서 발음을 지적해 주셨듯이 미모리얼 데이. 휴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모멘텀 가지고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미장 휴장이기 때문에 뭐 얘기는 계속 나오겠지만, 그래도 관세 영향이 없는 섹터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요거 또 봐야 되겠죠. 디지털 화폐 관련된 쪽에서 논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도 우리나라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뭐 종목적으로 뭐 IT센 뭐 그리고 약간 좀 작은 종목들 쪽으로 시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름은 멋있네요. 프로젝트 한강.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과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 쪽에서의 원화의 가치를 노리고 상대 국가와의 통화를 노리는 이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나오는 거 구체적인 개요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이거를 어떤 누가 주도가 돼서 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STO 쪽과도 연결되면서 근데 뭐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겠지만 STO 쪽이나 디지털 가상화폐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거기다가 이거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또 증권 쪽이겠죠. 증권사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과정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제 정확한 DGDB 관련된 쪽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이제 조금 더 실생활에 쓰기 시작하게 되면은 좀 더 강화된 모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때 또 아마 테마나 흐름들이 강할 거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일단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증자 얘기들 이렇게 쭉 12전원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D&D 파마텍도 이제 12에 전환이 되네요. 네, 이런 것들 물론 물량이 많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요즘 재생의료 관련된 쪽에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또 주식 매수권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이런 것도 한번 또 요즘에 핫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선 후보 TV 3차 TV 토론이 들어옵니다. 네, 2차까지 진행이 되는데 예, 여기서 뭐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까? 예, 그냥 그렇다. 예, 얘기를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 보고 후보들의 내용들. 근데 아쉬운 건 그거 같아요. 계속 보면서 약간 대한민국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런 보드로 나가는 것보다 그게 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예, 조금 좀 걱정은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다음을 그래도 우리 잘해보자. 그리고 또 힘내보자. 라는 쪽으로 이렇게 다독이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예, 일단은 그래도 생각하시는 예, 또 신념에 따라 이념에 따라서 투표는 하셔야겠죠. 예, 이게 아마 이번 주부터 또 사전 투표 들어가죠. 금요일인가? 예, 그러면서 예, 그것도 그 일 있으신 분들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한국 쪽에 소비자 쪽들이다 보니까 내수 쪽 지표겠죠. 이게 그래도 바닥 찍고 터나는지 그런 걸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물량 나오는 것들 좀 체크하시고 4월달 미국의 내구 제조문 주택가격 지수 요거는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주택가격 지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은 좋을 리는 없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소비자 신뢰 지수 마찬가지로 소비 쪽과 관련된 쪽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은 또 이것저것 또 중요한 게 많네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항상 그런 얘기 드리는데 저희가 한 수요일 날까지는 그러니까 월, 화, 수 이렇게 추세가 어떻게 이어지면 목, 금 추세가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던 추세가 꺾이거나 아니면 밀렸으면 반등하거나 이런 식으로 주 중반과 후반이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이벤트가 좀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FOMC 의사로 들어올 거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거는 발표하고 저희는 그 다음날 목요일날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장후로 보니까 네, 그들은 장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쪽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생각보다 재고가 늘다 보니까 비용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쪽들 생각하고 있고 중국 쪽으로 제대로 중국에 지금 최근에 500억 달러 정도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AI 쪽의 서버 시장과 관련된 쪽들이 확 커 있는데 이거 우리 엔비디아는 못 먹고 있다. 아이고 속상해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입장이죠. 그런 쪽에서 차세대 중국 쪽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중동 쪽을 그래도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쪽 약간 하지마 제한을 주게 되면 그 대신 중동 쪽을 좀 풀어줬어 라고 조금 약간 위안 아니면 좀 관심을 돌려라 엔비디아야. 그리고 좀 약간 유화책도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목이 말라요. 예, 이거는 당연히 AI 쪽이면 다 내 건데 왜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 그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어떤 방향성들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국제해양방위산업전 여기에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킨덱스인가 코엑스인가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다 보니까 관련된 방산이다 보니까 또 핫한 섹터죠. 관심이 높고 역대 최대 규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오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현대로템이 약간 지나가면서 보면서 까먹었습니다. 무인 전차가 아니고 무인 약간 소형 기기인데 거기다 뭐 달려 그 자동 머신건 달려 있고 뭐 그러면서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선보인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들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좀 자율주행, 그러면 우리나라에 될 만한 거 SOS 랩 뭐 이런 것들 요즘 분위기 좋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카메라만으로 모으는 거 해결 못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라이다 필요하다라는 쪽들인데, 라이다가 탑재가 되면 좀 가격이 비싸지니까 문제죠. 네, 그럼에도 우리나라 그래도 잘하고 있는 회사 하나 있다. SOS랩 뭐 이러면서 좀 시장은 이쪽으로 약간 방산 쪽으로도 막 연결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보이는 것 같길래 그것도 한번 좀 체크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트진로 또 맥주 가격 인상을 한다네요. 예. 여러 성수기에 가격을 인상한다.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예, 워낙 묵직한 종목이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쪽에서 BSI, ESI 발표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는 또 이거는 또 이제 관련 세크라는 회사 또 보호해서 해제가 되네요. 네, 그렇게 되고 있고, 메이시스, 세일즈포스, HP 이쪽들, 그러니까 아마 시장 분위기 쪽에서는 세일즈포스나 HP 실적 좀 눈여겨 보겠죠. 그리고 또 AI와 또 소비와 연결되는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도 어떤 방향성들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요, GDP 수정치 발표가 되고 있고, 기대가 없죠. 그러니까 좀 부진했던 게 조금 폭을 줄이나 봐야 될 것 같고, 한국에 금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제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없을 것 같고, 아마 새 정부 들어서서 그 다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때를 봐야 될 것 같다. 이제 정책적 기조를 행정부와 맞춰간다, 이런 쪽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물량 늘어나는 것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갭, 베스트바이 다 소비 쪽들의 종목이죠. 아마 가이던스가 못 줄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를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예, 나오는 것조차도 신기하네요. 그것도 그것과 맞을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데이터들 많이 나올 거고, 개인소득 소비지출 이쪽 나올 거고, 거기다가 PC 지표도 나오겠죠. 예, 이것도 확인되면서 물가지수는 떨어지는 쪽으로 나오는데 얼만큼 또 떨어지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거 나오네요. 에스코 나옵니다. 에스코 나오고, 그 다음이 에스모 나올 거고, 에스모가 다음 6월 말에서 7월 초 나올 거고, 그 중간에 바이오 USA 있을 거고, 예,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좀 있다. 제약 바이오는 지금은 챙겨볼 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좀 될 만한 거, 좀 관심 있는 것들은 챙겨봐야겠다. 그리고 약가이나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을 본다 그러면 일단 빅파마들은 무조건 신약이어야 됩니다. 신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약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약들을 약간 제형을 변경해서 신약 쪽으로 바꿔가는, 그러니까 무늬만 바꾸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한국의 바이오 업체들이 기대감이 높은 회사들이 그래도 지금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알테오젠, 리가캠 뭐 이런 종목들, ABL 바이오, ABL 바이오, 예, 그렇죠. 두 번 얘기 드렸습니다. 네, 이런 쪽들. 그리고 올릭스, 유한양행 뭐 이런 종목들도 잘 했는데, 아무튼 예,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3월 활동동향 한국 쪽에서도 나올 거고, 4월 관광통계 나올 겁니다.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관광통계는 지금 계속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좀 약간 그러나 싶긴 한데, 근데 요거는 봐야 될 것 같고, 왜 선거철만 되면 코로나 얘기, 이거 음모론, 예, 그냥 제가 그냥 드린 음모론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확산만 없게 되면 지금 여행 쪽에는 성수기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고, 또 나머지 종목 쪽에서 물량 늘어나는 것 쪽에서 태형건설, 유상증자 물량 늘어날 것 같고, FSN 이런 거 늘어날 것 같고,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심리평가지수 확정치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소비 관련된 쪽 데이터들, 개인소득 소비 지출과 함께 다 체크하게 되면 말일쯤 가서도, 그러니까 지금 목요일, 금요일 주 후반으로 가면서 중요한 지표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시장을 더 영향이 받겠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국내 쪽들은 지금은 체크해야 될 게,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지수가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종목들, 그리고 약간 섹터들, 이쪽에 대해서 좀 강한 모습들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포인트를 맞춘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건설하고 원자력은 좀 같이 봐야 되겠죠. 지금 금요일날도 강한 모습들이었고, 쉽게 꺾일 모습들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수산인더스트리와 수산중공업의 차이를 얘기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런 것들 제가 못 챙겼던 것들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죠. 예,
그래서 댓글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건설주 쪽에서는 그러니까 또 원자력과 함께 주택 경기 같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내수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너무 좀 억울하게 빠졌던 중견 건설사 회사들 이런 것 좀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중에 뭐 IS 동서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후발적인 모습들을 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건설주도 이제 넘어가서 내수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원자력 쪽은 일단 뭐 저는 뭐 계속 눈에 강조드리지만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줄였다가, 그래서 그냥 나머지 비중 부담 없는 것만 계속 가자,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이제 지금 이제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이제 거의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색깔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화석연료 LNG를 비롯해서 이것도 무시 못할 겁니다. 이제 강화된 얘기 언제든지 또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분위기 딱 봤다가 원자력 이런 쪽이고, 신재생 쪽은 뭐 좀 IRA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뭐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한풀 꺾이는 분위기 그런 쪽이죠. 국내 모멘텀은 아닙니다. 한국이 해봐야 얼만큼 신재생을 또 딱 주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토 면적과 또 이제 여러 가지 설치하는 걸 봤었을 때 한국이 이제 신재생을 막 늘린다고 해서 이걸 모멘텀을 갖고 주가가 움직인다, 그리고 그의 실적 기반으로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글로벌적으로 움직여야 거기에 걸맞는 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국내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가지고는 제가 계속 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이 주식들은 트럼프 시대에 이걸로 계속 또 포인트가 맞춰진다, 그러면 또 플러스가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게 그거죠. 전력기기 쪽이죠. 이쪽도 계속 나와야 될 것 같고, 신재생 쪽은 그래도 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같이 보완돼서, 그러니까 이게 주도 뭐가 주도인지 모르겠으면 이제 일단 지금 현재로는 계속 정책적인 압력들은 미국 중심으로 이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신재생도 죽지는 않겠죠. 그런 쪽에서 자생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금리가 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좀 더 생각보다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게다가 신재생이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ESS가 커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커지는 과정 쪽에서 ESS가 커지려고 그러는데 2차전지가 자꾸 발봉을 잡다 보니까 잘 못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ESS 쪽들은 챙겨보고 조금 길게 보는 쪽으로 본다, 신재생과 같이 챙겨야 될 쪽이 ESS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의류 패션 쪽도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K-패션 매장에 당연히 외국인들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면 한국에서 뭐 하겠습니까? 자고 먹고 입고 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드라마나 이런 쪽에서 쭉 봤었을 때 뭘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관심이 높은 거죠, 우리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잘 가는 뭐 K-패션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감성을 따라하고 싶다. 감성 코퍼레이션. 예, 그리고 스노우피크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는 1980년도 일본에서 들여온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인데 그거를 약간 좀 고급화시켜서, 그리고 또 가격도 좀 높이 받고, 그러니까 약간 브랜드를 격상을 시켰죠. 아웃도어에게 에르메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르메스를 사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감성 코퍼레이션은 집 앞에 있는 현대백화점 가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마다 제가 순찰 가거든요. 예, 어디 뭐가 좋은지 쭉 보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표현들 해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외국인들 많거든요, 현대백화점에. 근데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것 중에 제가 그렇게 볼 때마다 감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도 다 있을 거긴 하지만, 안마의자. 예, 거기 막 그냥 사운드가 좀 요상한 사운드 나오기 시작하면서 되게 감명받고 막 엄지척하고, 그리고 돌아가더라고요. 이것도 관련 주는 거 코에입니까? 네,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뭐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것 같고, 또 밑에 보다 보니까 정수기에서 얼음 나오다가 갑자기 그 뜨거운 물 확 나오는 거 보고도 그 되게 감탄스러워 하더라고요. 우리는 별거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는 그런 게 없나요? 그런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 제 눈에 띄고, 계속 거기 출장 거기 동네 안보를 위해, 동네의 이제 어떤 여러 가지를 위해서 계속 현대백화점 가보고 평가는 제가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요즘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MZ 세대분 젊은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점점점 외국인들이 더 많아집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요. 근데 그들이 거기를 안 가요. 약간 1층에 있는 그런 명품 매장 그런 쪽에 머무는 시간보다 제가 보기엔 2층, 3층, 아니면 지하에 제일 많아요. 지하에 그 먹거리 있는 매장 그런 쪽에 많은 것보다 보니까 관심, 슈퍼마켓에 또 외국인들 많습니다. 그런 거 보고 좀 관심이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면서 그들이 관심 갖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건데 관심 갖는 거 계속 또 체크해야겠다 한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신고가 나온 종목들 쪽에서 한국철 석유 이런 거
상대적으로 묵직하지만 강하기 시작한 거 삼천리 올라가는 거 놀랍죠. 지역난방공사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들어오는지 그럼들은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지주사 얘기 종목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렸어요. 여기서 이런 것들 신고가 난다 이런 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들 그 중에 하나가 HTC도 있죠. 그러면서 싼데 거기다가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만약에 주주 가치가 강화되게 되면 지주사 밑에 있던 종목들이 혹시나 IPO를 위해서 위쪽으로 쭉 올라오던가 이제 이런 거 못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지금 가 있는 쪽은 인기가 좀 없을 것 같고 그거 혹시나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지주사의 저평가는 할인이 됐던 부분들은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그게 핵심 포인트다라는 쪽들 보면서 중견 지주사의 관점들을 그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도 보니까 쿠쿠홀딩스 뭐 S&T 홀딩스 웅진도 지주사 이거는 그 뭐죠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네요. 거기 창조업체 이거를 인수하다 보니까 또 레벨업이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돈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이제 보면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선진이라는 회사 이것도 선진포크 아시죠? 이런 것들도 주가가 좀 쫙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만큼 내수 관련된 기반의 종목들이 저평가되는 종목들이 많았다가 이게 하나씩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주가 여기 있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것들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된다는 것들 보시면서 일단 키워드를 본다. 내수, 지주사, 저평가는 일반적으로 PBR로 해결하겠죠. 이런 종목들 이게 지금 키워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이런 종목들이 많다. 저희가 지금 2차 전지한가요? 반도체 이거 어떡할까? 이럴 때가 아닙니다. 새롭게 움직이는 쪽들이 이제 막 월봉상에서 저기까지 빠졌다가 이제 고개 살짝 이렇게 되는 종목들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호텔신라도 그렇고요. 이렇게 쭉 가면서 모텔신라 간판이 이제 호텔신라로 바뀌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거의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 포인트를 찾고 움직이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사모펀드가 관심 많은 쪽들 쭉 보다 보니까 눈길이 가는 거 마린솔루션은 이거 좀 놓쳤어요. 이거 블락딜 나오게 되면 한 번씩 출렁출렁 거리는데 그때 한번 그게 항상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는 거 나온 것 같고 아직 10%가 남아 있습니다. KKR인가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또 블락딜이 들어온다. 또 출렁거렸다가 다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인트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달바글로벌 개인적으로 이거 바로 안 갈 것 같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좀 틀렸네요. 지금 일단은 수급이 좋습니다. 수급이 좋고 지금 입장에서 그냥 지금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확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그냥 두는 건 말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수급이 붙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또 이게 좀 주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혹시나 갖고 계시거나 관심 높으셨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도 이제 태세 전환을 할 준비는 하겠는데 근데 상장한 종목들 초반에 만약에 부각받는다 그러면 초반에도 한 일주일 정도는 또 강하게 붙어요. 근데 언젠간 꺾입니다. 이거는 그게 일반적인 룰이기 때문에 상장하고 큰 모멘텀 없다 그러면 한 일주일 안에 강한 거 이거라도 노려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추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지만 이거 막 따라갔다가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약 한 열흘 20일 동안 이렇게 쭉 한번 조정 나온다 골치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은 다시 노리겠다. 그러면 지금 쫓아가는 거는 그냥 타이밍적으로만 보시고 나머지는 기다려 보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하이브, SM, JYP 엔터, YG 엔터, DOU 다 들어가 있네요. 엔터에 파라다이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 밖에 화장품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과거에 중국 몸을 꿈꾸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이런 것도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밖에 비올 임용기계 쪽에서 가장 늦게지만 그래도 고개를 들기 시작하네요. 파마리서치, VT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시장 흐름들이 느껴지시죠? 쭉 보는데 반도체 2차전지 뭐 이런 바이오도 없네요. 이런 그 사모펀드들은 아직 그렇게 보로노에 하나 있네요. 그런 쪽에서 아직 드라이브가 적은데 이 상황 쪽에서 그래도 바이오는 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약간 다음을 노리는 거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입김이 다시 세지는 시기. 근데 시장은 탄력을 너무 기대하진 않아야겠다라는 쪽으로 섹터와 종목 쪽에 좀 더 변화를 두고 거기를 좀 더 챙겨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내 계좌는 살 수 있다라고 바라보면서 또 서바이벌을 외치면서 또 트레이딩은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로 보면서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이고요. 저는 또 매일 아침마다 파워시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좋아요를 외치면서 마감을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른 건 말씀드리는데 좋아요는 출석입니다. 예. 네, 출석 체크에 확인을 해주시고 가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